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함수의 증가, 감소의 정의를 쓰라 했어요. 얘도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있고 식으로만 설명할 게 있는데 굳이 다 안 써도 돼? 나는 좀 쓰는 게 버겁다 하면은 식으로만 표현된 걸 쓰셔도 돼요. 우선은 정리해 볼게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은 임의의 두수 a와 b에 대하여 a가 b보다 클 때 함수값도 크다면 증가, 여기서 마무리해도 돼. 이거면 증가 해서 마무리해도 돼.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한다. 오늘은 좀 내용이 쓸 게 많거든요. 이게 버거우면 딱 식만 써도 돼. 이거면 증가. 즉 x값이 점점 커지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y값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프 딱 보면 보이지? 올라가는 형태면 증가라고 해요. 두 번째, a가 b보다 큰데 함수값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야. 감소해서 마무리해도 돼.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의역의 부등호 방향과 치역의 부등호 방향이 일치하면은 증가라 하고요. 방향이 바뀌면은 감소라 합니다. 이해되셨죠? 얘는 이제 어떤 구간에서의 함수값의 변화를 가지고 증가한다, 감소한다로 정의했고요. 2번은요. 한 점에서예요. 얘들아, 한 점이면은 어떤 점만 하나 딱 찍힐 건데 그거 가지고 증가다, 감소다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는 이제 극한을 배워서 그 점에 가까워지는 매우 작은 h에 대하여 함수값의 변화가 부등호 방향이 이 a-h, a+h 이들의 부등호 방향과 함수값의 부등호 방향이 일치하면은 증가를 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감소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 하나 있으면은 그 근방에 있는 매우 작은 그 차이에 대해서 함수값의 변화를 가지고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건데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 함수 fx에서 충분히 작은 모든 양수 h에 대하여 함수 fx에서 충분히 작은 모든 양수 h에 대하여 자, x값이 클수록 y값이 점점 커지네. 가 성립하면 증가 상태에서 마무리해도 돼요. fx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고 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은
fx는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위아래 1번, 2번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1번은 구간에서, 얘는 한 점에서 부등호 방향이 일정하면은 바뀌지 않았다면은 증가고, 그렇지 않고 바뀌었다면은 감소고. 이 내용 그렇게 안 어렵지? 다 했어요? 나랑 똑같이 안 써도 된다고? 알아서 너희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만 써봐. 다음에 3번. 자, 우리가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산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도함수를 활용해 가지고요, 증가, 감소를 판단해 보려고 해요. 자, 방금 증가가 뭐라 했어?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꼴이고 감소는 내려가는 거라 했어.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임의의 점에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그어볼까? 기울기, 기울기. 어때? 기울기 방향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지? 그러면 증가 상태에 있을 때는요, 이게 증가할 때, 구간에서 증가할 때는 F 프라임 부호가 어떻게 된다? 양수. 반대로 감소할 때는요, 기울기 부호를 보세요. 오른쪽 아래 향하니까 음수. 뭔 말인지 이해돼? 증가하면 F 프라임 부호가 양수, 감소면 음수라고. 이제 그거 정리해 보려고 해.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1번, 2번, 3번 항상 f 프라임 부호가 0보다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f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뭐겠어요? 감소하겠죠? 세 번째는 f 프라임이 0일 때예요. 이때는 상수이다. 변화가 없으니까 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자. 이렇게.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도 증가인지 감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되셨나요? 방금은 구간이었고요. 2번은 한 점에서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한다 했거든? 얘는 한 점에서 말하는 거야. 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역시 3개 있어. 그 점에서 도함수가 양수이잖아. fx는 x는 a에서 그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당연히 음수이면은 감소 상태에 있다는 뜻이고 0이면요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다 하냐면요. 우리 뭐 꼭지점 같은 점들 볼래? 예를 들어서 이런 꼭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거든요. 근데 꼭지점 전에는 증가하고 꼭지점 지나니까 감소고. 아까 증가 상태는 계속해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갔던가 하라 했거든? 근데 여기는 정점을 찍고 내려왔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증명법인데요. 그냥 듣고 이해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쓰는 속도를 따라올 수 있다면 써서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 4번은요. 증가 감소 판정법을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라 했어. 자, 이게 뭔 소리요?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게 하는 점이 존재한다는 거였는데 방금 우리가 뭐 공부했어? 프라임이 양수면은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라 했지? 이들 관계를요.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우선은 함수 fx 평균값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구간 내의 임의의 두수 a의 b에 대하여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는 f'C랑 같다. 인 C가 존재합니다. 자, b-a는요 양수거든요. 양쪽에 b-를 곱할게요. fb-fa는 양쪽에 b-를 곱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자,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b-a가 항상 양수니까요. f'C가 양수면 좌변도 양수고 f'C가 음수면 좌변도 음수거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b-fa와 f'C의 부호는 같다. f'x가 0이면 당연히 그 구간 내의 x가 임의의 점이거든? 당연히 f'C도 0보다 크겠지. 근데 방금 내가 파란색 글씨로 f'C랑 fb-fb의 부호가 같다 했거든? 그럼 당연히 fb가 fa보다 크겠네.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거 만족하는 얘기거든? 그럼 B쪽이 크고 함수값도 FB가 크잖아. 고로 뭐다? X값이 클 때 그에 해당하는 Y값도 계속 커지는 상태에 있으면 증가라 했거든요. 이걸 만족하면은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이다. 정확하게 썼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잖아요. f'C가 양수면은 당연히 b-n 양수니까 fb-f도 양수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니까 fb-f도 0보다 크네. 결론은 부동호 방향 일치했으니까 도함수가 양수면은 얘는 증가구나.
밑에는 반대죠? 도함수 값이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어가지고 감소구나. 계속 이거를 이렇게 앞에서 한 내용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장황한데 아니 뭐야 내용 많이 장황하게 썼지만 내용은 간단해. 이해되었니? 얘도 비슷한 내용이거든. 이번에는요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h가 아니라 델타 x를 사용해도 돼요. h를 좀 이따 다시 써야 해서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 했죠. 자, f'a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델타 x가 엄청 작으면 이제 리미트가 없어도 돼. f'a는 단순하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 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f'a를 양수라 가정을 했어. 그럼 당연히 우변식도 양수겠죠? 델타 x가 양수이면 분모가 양수니까 식 전체 값이 양수인데 분모도 양수래. 당연히 분자도 양수여야지. 델타 x가 음수이면 여기서 델타 x의 절대값을 h라고 치환을 하자. 첫 번째 1번식에서요.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fa가 fa 플러스 h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번식을 활용해서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혹시 여기 해석 되세요? 델타 x는 양수음수 나눴잖아. 내가 1번에서. 근데 델타 x의 절대값을 h라 한다면은 이 마이너스 h가 플러스 델타 x였는데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h를 바꿔도 무관하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요? 즉 이제 이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fx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라임이 음수이면 같은 방법으로 fx는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 한번 지금 쓰느라 바빠서 큰 흐름은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되실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거 없거든요. 나 5번
3번의 판정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쓰라 했습니다. 3번의 판정법. 도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증가함수 판단했잖아. 자,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금 프라임이 양수면 F가 증가하고 프라임이 음수면 F가 감소한다 했지? 근데 F가 증가면 프라임이 양수다. F가 음수, fx가 감소면 프라임이 음수다. 이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증명해 드릴게요. 다 정리하셨어요? 넘어갈까요? 계속 증가함수 얘기했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증가면, 감소면, 언제 증가고 언제 감소인지 그걸 얘기했거든. x가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증가, f'x가 양수이면 증가, 그 반대이면 감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증가면 f'이 양수다, 증가면 f'이 음수다. 이게 왜 성립하지 않는지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알고 있으시죠? 6번 그래프.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어때 얘들아? 두 점 비교해 볼래? x값 커졌지? 그에 해당하는 y값도 어떻게 됐니? 커지고 있지? 그럼 이거 뭐라 한다고? 증가. 계속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는요, 항상 증가합니다. 증가하긴 하는데 얘를 미분을 해봐.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3x제곱이잖아. 그럼 이 3x제곱이 갖는 범위가 어떻게 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있죠? 뭐요? 앞에 내용은 뭘 공부했냐? 프라임이 양수면은 f는 증가다 했거든? 근데 우리가 f 프라임 구해보니까 어때? 증가긴 해. 얘가 증가이긴 한데 y 프라임이 0보다 크기만 해? 뭐 해도 돼? 같을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쉬라. 앞에서 이런 내용 배웠어요. fx가 증가이면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 fx는 증가이다. 이거 있거든? 근데 반대로 이거 여기 뭐야? fx가 증가라 해서 프라임 0보다 크니? 뭐도 돼? 같아도 돼. 그러니까 정확히 뒤집어 놓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지금 이 내용 쓸 거니까 이거 안 써도 된다. 1번 fx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f'x는 0보다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어요. fx가 감소하면 계속해서 내려온 형태야. 그 구간에서 프라임 부호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여기 0이 조심할게. F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이 지금 X는 0이잖아. 0 좌우에서는 계속 올라간 형태가 돼야 한다. 지금 여기 0이란 점에서 F 프라임 0이 됐지만 0의 왼쪽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유지해줘야 돼. 그래야 증가되는 거야. 졸지 마. 앞으로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예시를 더 많이 볼 거야. fx가 증가한데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증가하는지 증가한다 했으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로 식 세워서 계산해주면 돼. 여러분 지금 증가함수 내용 이해되시나요?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7번 다음 3차 함수가 이거 뜻이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는 실수 전체를 의미하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이기 위한 상수 A값 범위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얘가 증가함수려면은 계속해서 그래프가 올라가야 하거든.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뭘 이용하면 된다? F 프라임 너의 부호가 항상 양수면 돼. 계속 증가하려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프라임 부호가 양수여야겠구나. 단 0인 점도 포함한다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식을 세울게요. 자, 미분을 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되거든요. 자, 이거는 공수 원 내용이죠. f 프라임이 이렇게 x에 관한 2차식이 나왔고 항상 0 이상이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포물선 형태가 되고요. 어떻게 그려줘야 한다 했어? X축 위에 붕 뜬 상태로 있어줘야 한다 했어. 이거 기억나? 그래야 모든 Y값이 0보다 크겠지? 근데 뭐도 돼? 접해도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려면 X축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야 하므로 판별식이 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3a인데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항상 같아야 하므로 판별식은 0 이하이다. 그래서 풀어주면 a 범위는 0 이상 3 이하 나오죠. 시우라 눈 떠. 너 다 적었어. 이제 이게 이 미적분 내용이요. 공수원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졸지마. 2번. 이번에는 3차 함수가 1과 4 사이에서요. 감소함수래요. 자, 감소함수라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이때는 f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뜻이구나. 자, 그래서 미분을 해봤어.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되거든. 얘는 이 1과 4 사이 1초가 4 미만인 범위에서만 감소면 돼. 즉, 이 구간에서만 f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면 되거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우선 바로 찾을 수 있죠? 축이 뭐예요? 2죠? 1 이 정도 있을 것이고 4는 이 정도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란 얘긴데요. 이 값이 0보다 어찌한다고? 작거나 같아 한다고. 그럼 여러분 x축이 어디 위치하겠어? 이렇게 있어야겠지. 얘는 1번과 다르게 전체 구간에서 음수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정해진 구간에서만 음수가 되어야 한대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얘들아, 판별식은 실수 전체에서 어떤 조건을 찾을 때 쓰는 거지. 실수 전체라는 조건이 없으면 판별식 쓰면 안 돼요.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만족하려면 누구 함수값이 제일 커? 4일 때 함수값이 제일 크지? 4일 때만 음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걔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 4를 넣었을 때 뭐예요? A만 남나? 48 빼기 48 플러스 A니까 A만 남네요. F'4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되죠? 조심할 거.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더라. 4 포함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4까지는 뭐여도 돼? 함수값이? 0이어도 돼. 이렇게 x축이 여기 있어도 돼, 얘들아. 4 전까지만 음수면 되거든? 딱 4까지는 0이어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0을 포함해요. 여기 1번, 2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이해하고요. 체크해 두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단원의 이름인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이차함수는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블록이었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은 위로 블록이었죠. 이런 형태에서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때 꼭점을 봐봐. 어때? 이 점이 모든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항상 가장 아래에 있죠? 그때는 최소값이라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굴곡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의 모든 이 점 주변에 함수값보다 아이가 항상 작거나 같잖아? 이거를 극소값이라 합니다. 반대로 이 점은 어때? 주변에 해당하는 주변 애들보다 항상 어때? 값이 크거나 같지? 이런 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B는 뭘까요? B 근방에서 B가 제일 높이 올라있죠? 극대예요. 이해되세요? 시우라, 여기 D는 뭘까, 시우라? 아주 하품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D는 뭘까요? 주변 애들보다 어때요? 독보적으로 위에 올라와 있죠? 얘도 뭐야? 극대야. 이해함? E는 뭐야? 극소. F는 극대. 주변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G도 극소. 이해됨? I는 뭘까? 대를 할 수 있을까요? 뭘 보면 된다? I 근방에 있는 Y값들을 봐봐. 극대. 자, 얘들보다는 여기 I점이 더 크지? 하지만 얘들보다 어때? Y값이? 항상 크거나 크려면 크고 작으려면 작았는데 얘는 크거나 작거나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J는요? 극대가 돼요. 자, 그래서 극대 극소는요, 미분 가능이나 연속 가능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주변 애들보다 높이 올라와 있으면 극대고 그다음 주변 애들보다 낮으면은 극소야. 알겠니? 다음에 A 보세요. A는 극대 또는 극소를 만족한다 볼 수 있나요? 지금 A에서 A 왼쪽엔 그래프가 없잖아요. 그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A는 뭐야? 극소인데 함수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즉 극대 극소는요,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판단하는데 A 왼쪽에는 함수가 그려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양 경계에서는 극대 극소 찾으려 하지 마. 이거를 정리해 볼게. 함수 fx가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 여러분 이 식 이해되세요? A일 때 함수값이 X에는요 어떤 구간 내에 모든 실수를 넣을 수 있어요.
구간 내에 모든 값을 넣어도 항상 FA보다 작나봐. 아, 그럼 FA가 위로 솟아올랐다는 얘기구나. 이걸 만족하면 fx는 x는 a에서 극대라 하고, fa a일 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어메, 나는 복부이 되는데 너희는 안 돼서 어떡하냐. 어메. 이번에는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 바뀐 것만 써줄래? 여기가 모든 fx에 대해서 f의 값이 항상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극소라 하고, fa 그때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값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하는 거야. 극대점, 극소점의 총칭이 극점이야. 지금 3차, 4차 이런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런 개념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다 되셨어요? 이제 9번이 매우 중요한 명제인데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라를 증명하라 했거든. 뭔 소리까? 자, 이렇게 곡선이 그려졌다 해봐봐. 미점이 뭐야? 극대. 이때 함수값이 극대값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좌우에서요, 미분 개수를 좀 알아볼까요? 이 점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계속 뭐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이때 뭐 하는가 알 수 있어? 증가. 다음에 이 점의 오른쪽에서는요, 점점 아까 증감에는 f'의 부호가 뭐가 된다고 했어? 0보다 크거나 나타낸다 했고, 감소할 때는 f' 부호가 작거나 같아낸다 했지? 지금 이해됐어요? A란 점 왼쪽에서는 f'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오른쪽에서는 f'보다 작거나 같네? 근데 A란 점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는 올라가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얘는 내려가면서 0에 가까워지거든? 둘이 같으려면은 같은 값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그거 말한 거야 지금.
아따 너희가 등산을 간다니 생각해봐. 올라갔어? 이때 프라임 부가 뭐라고? 양수야 정상 찍었어. 이제 뭐 해야겠어? 야호 외쳐야겠지. 그때 잠시 뭐 한다고? 쉰다고. 그때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간 상태도 아니고 내려간 상태도 아니잖아. 그때 뭐라고? 프라임이 0이라고. 다시 정점 찍고 어떻게 한다고? 내려가잖아. 그래서 이 정점을 찍을 때는 프라임이 0이 된다. 이걸 증명해 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 번 나오네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하면 이론이어서 다 좀 어렵고 힘들죠. x는 a 근방의 a보다 살짝 큰 i t 지금 뭔 상황이냐? 여기 a가 있잖아. 이 정도의 t가 있단 얘기야. 그럼 a일 때랑 t일 때 함수값 비교해봐. 누가 더 커? a가 극대값 갖는다 했으니까 네가 제일 크겠지. 그래서 t 빼기 a 분의 ft-fa는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가 음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극한을 취해줄까요? t가 a보다 살짝 크다 했으니까 a 뿌릴 때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뭔 말이야? a에서 우 미분계수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구나. 이제 큰 거 있으니까 작은 것도 할 거야. x는 a 근방의 t. 이번에 t는 a보다 작아. 어쨌든 f는 극대니까 함수값이 제일 크거나 같고요. 이번엔 분모도 음수, 분자도 음수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원소리 A에서의 주와 미분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거든. 주와 미분 개수와 우 미분 개수가 얼마로 같아야 한다? 2,0으로 같아야 한다. 이게 증명이에요. 결론은 그 값을 가지려면 우선 그때의 프라임의 값이 0이 돼야 돼요.